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더 많이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인데요. 충격적입니다. 이대로라면요, 문재인 정권 모든 사람들이 깜빵 가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정권 모두가 깜빵 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네. 우리가 농담 삼아서 뭐 우리가 이 최근 돌고 있는 블랙 유머겠지만 문재인 청와대에서 좋아하는 빵 이름이 깜빵이라는 깜빵.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묘하게도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 TV조선하고 나란히 인터뷰를 각각 했습니다. 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TV조선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직위 해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한참 TV조선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 직위 해제야. 뭐 마음대로 하든 말든 뭐 하면 되는데,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의 요지는 그겁니다. 나는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 특감반에서 같이 일했지만 현 정부처럼 민간인 동향 파악이 심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에는 범죄 조직이 있었다. 이들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지금 김 수사관 말대로 하면 훨씬 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박근혜 이명박 때 청와대 인사들은 감옥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법 적용을 해서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뭐 아직까지 야당이 소수고 총선도 지나고 정권도 잡아와야 되겠지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TV조선과 인터뷰 때 김태우가 한 말 중에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조국을 겨냥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네. 조국을 겨냥해서 한 말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다. 학자 출신이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의 위험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법조 검찰이나 이쪽 출신들이 되게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는 뭐 얼마나 이 짜릿한지 권력과 뭐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속성을 잘 몰라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조국 하면은 말이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댓글 사건, 사찰 그렇죠. 문제, 거의 아마 SNS를 찾아보면 다 올렸을 거예요. 이거야 독재 정권 발상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꼭 SNS를 올렸지 않습니까? 청와대 가서도 경제 문제까지 올리는 사람이니까 다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불법은 알았지만 그 윗선에서 짜릿함을 느끼니까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잘 보이고 싶으니까, 사실은 뭐 조국이 민정수석 할 정도의 깜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기분 좋으니까 계속 했는데, 이자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능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김 수사관이 말은 이겁니다. 조국 수석은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찰이라는 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작업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사찰을 시킬 수가 없으니 특감 반원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요원임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건데, 불법을 합법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보다 위선적이라고 그렇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압니다. 알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소위 입으로는 민주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재를 자행하는 그런 퇴행적인 행태인데, 김 수사관이 TV조선과 인터뷰에서는 이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조국을 꼭 집어서 조국 민정수석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합법으로 가장한 정당성을 부여해서 위선적이다, 과거 정부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청와대를 다 근무했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MB 문정부보다 민간 사찰이 문정부가 더 많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김태우 말만 듣고 뭐 판단한다고 저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게 김태우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특별감찰반의 반원들은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김태우 말 한마디에 율법 조사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자료가 보고되고 또 처음에는 환경부가 우리는 만든 거 아니라는 아니다, 듯이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만든 거는 맞다. 김태호가 요구했다. 그 다음에는 자체에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경부 같은 작은 부처에서 했다면 다른 부처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벌어지겠죠. 일들이. 그리고 김태호는 희생양 미사일 지금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볼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의인이죠.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영태가 그쪽에서는 진짜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힘들 만큼의 도덕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양심적인 내부 그렇죠. 고발자 대우를 받는데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 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공무원 기밀 누설했다고 해서 고발당했지만 또 골프 향응 그것 제할 때는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가지고 과연 실형을 살 건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그 찌라시 그 박관천, 조응천 다들 이 문제 가지고는 다 무죄입니다. 다른 문제, 박관천 경제는 다른 돈 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구속 잠시됐지만 조응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건 대한민국 정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사악하고 야비하고 말이죠. 불법적인 정부인지 그대로 드러나는데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사찰,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은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자기는 간첩이 아니다 민간인이다 이러면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은 아예 대놓고 민간인들을 갖다가 사찰을 하는데 그것도 더티하게 말이죠. 나는 특감반이 아니라 행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 이건 완전히 불법을 조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김태우의 말이 하나하나 검증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조국 수석 이하 그 라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강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겉으로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 날 조국은 국회 운영위원회 섭니다. 그리고 야당이 얼마나 이제 잘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했겠죠. 그렇다 그러면 뭔가 터지겠죠. 터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왜? 이 정부는 계속 사찰, 적폐청산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살렸습니까? 문화가 융성했습니까? 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다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KBO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불만이 원성이 니들이 한 게 뭐 있냐? 그나마 적폐청산 이명박 대통령 6개월 동안 검찰 수십 명 프로가 계속 그것만 뒤졌는데 그렇죠. 남는 게 지금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더한 적폐했다. 그러면 청와대 문 닫아야 되는 것이고 문 닫아야죠. 이런 건데 김태우 인터뷰가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다다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만 가지고 그러니까 MB 박근혜 때보다도 문재인이 더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하야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그렇죠.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야. 정말 자진해서 하야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 게 연말에 메시지 던진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남을 사찰하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특히나 적폐,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세력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깜빵에 가다도 괜찮고 저 사람 맘대로 조사해도 괜찮고 저 사람 핸드폰 뺏어갖고 여자 관계니 뭐니 집안 관계 다 뒤져갖고 약점 있으면은 잘라도 좋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아주 저지스러운 집단이 아닌가 아주 욕 나옵니다 이런 집단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청와대에 있는 불상이 있는 내로남불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블랙 유머가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잘한다 했더니 이게 끝도 없이 하네. 나중에는 지들이 더 해먹었잖아. 더 해먹었어요. 이런 거죠. 그런 거고 또 하나 민간인 사찰의 그 뿌리가 지금은 의혹 제기지만 다들 정치적 적대시할 수 있는 라이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권 말기 현상인데 비판 언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을 중심으로 사찰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이게 사실로 이제 밝히가면 정말 정권 붕괴 현상으로 갑니다. 정권 붕괴. 예. 늘 하는 게 마지막에 하는 게 언론 그렇죠. 사찰, 언론 뭐 이게 언론을 갖다가 어쨌든 뭐 세무조사하고 대부분 그런 정권들이 뒤가 안 좋습니다. 그럼요. 자유와 언론, 뭐 언론, 출판 뭐 이런 걸 탄압하는 게 독재 국가입니다. 아, 그렇죠.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한 폭스뉴스가 대한민국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CNN도 대한민국의 그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이죠. 예. 뭐 탈북자들 빗대어서 지금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냐. 예.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문재인이 언론 탄압하는 걸. 근데 이번에 사찰까지 했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지수는 언론 지수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요즘 뭐가 좀 못마땅한지 아니면 뭐가 좀 감추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지만 그 비공개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비공개 모임. 그러니까 장관들과의 연말 성년 모임도 이번에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만 뭐 부대변인 고민정이 뭐 서면 자료를 던졌는데 거기 보면 뭐 거기도 뭐 또 사람 중심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고 어쨌든 그걸 보면 그전 같으면요 다 공개하고 그렇죠. 탁현민이 또 연출해서 쇼도 하고 뭐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창피한지 또는 뭐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뭐 서면 자료로 대체 알아서 써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요거만 써. 정권이 붕괴되는 그 조짐을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돼가고 있네요, 완전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자기들끼리 파티나 하고 숨어서 하고 뭐 뭘 먹었는지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뭐 기분 나쁘게 하더니 이번에는 진짜 뭘 먹었는지 정말 다 비밀로 하고.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얼마 전에 도시락 가지고 우리가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합니다. 바빠서요. 그러면서 정권 초기엔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 알아보니까 신라 호텔에서 시킨 거라고 10몇만 원짜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 염장 지르는 거죠, 이자들이.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청와대 업무 추진비도 무슨 스시 땡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비싼 거 먹고. 그러니까 왜 그분들은 무슨 뭐 식도락간들입니까? 무슨 그러니까. 평소에 못 먹던 걸 갖다가 무슨 정부 청와대 들어가서 다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렇죠. 본인 돈으로 사 먹으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모임 같은 거 또는 무슨 누구 만날 때 뭐 그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일본 가서 국회의원 신분 때 일본에 외무부 초청을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딱 그 사람 나라 돈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나 3만 원 정도에서 딱 밥 삽니다. 그래야지 서로 기분이 좋죠. 근데 얘들이라고 그랬지만 이 청와대 뭐 비서관 행정관들 보니까 뭐 카드 팍팍 써요. 평소에 가고 싶던 술집, 평소에 가고 싶던 레스토랑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껐습니다. 빠에 가고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예. 국민은 억압하면서 자기네들은 맘대로 하는 이런 독재 정권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감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아직도 뭐 그렇습니다만 노력해야죠. 뭐 낫기 위해서. 감기 빨리 나시고 건강해져서 또 신의 한 수에서 그냥 팍팍팍팍 해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또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 옳은 TV 많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야 힘이 나는데 이렇게 맥 빠지는 뉴스가 있으니까 저희도 참 기분이 나쁩니다. 참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들은 사찰한다고 하면 난리를 치면서 그것도 간첩이에요. 간첩을 사찰했는데 사찰한 것도 아니고 조사한 건데 사찰이라고 난리치고 말이죠. 간첩을 잡아들이면 고문됐다고 다 풀어주고 말이죠. 그것도 박수 쳐주고 말고. 아우 뒷골 땡기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주십시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면 뒷골이 덜 땡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많아지면요. 저희 영상이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댓글 간단하지만 많이 올려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